이어서 근본 시간에는 이제 전선 교착과 휴전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약간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한번 들으시고 PPT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그 협상을 위한 인식 변화부터 휴전 협정 조인까지입니다. 예비회담입니다. 먼저 미국은 소련의 전쟁 개입을 두려워하면서 전쟁을 끝내려 했고, 한국은 반휴전 운동이 확산됐죠. 중국은 워낙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세를 전환했고, 북한은 북한의 피해가 커지면서 가장 절실히 휴전을 원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소련이 먼저 두 차례 접촉을 하고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성에서 본회담을 개최한다고 이제 라디오로 다 방송을 하게 되죠. 이제 각국이 임하는 협상에 임하는 자세들은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유엔에서는 협상의 의지로부터 기구 설치까지 고려했지만 중공은 적대행을 즉각 중지하고 38도선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정치적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협상이었습니다. 물론 적과도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군사 분계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초 만남에서 공산군 측이 이제 회담 불참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유엔은 군사적 압력을 넣어서 이제 불러낸다는 방침하에 이제 고지쟁탈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현 접촉선을 기준해서 군사 분계선 설정한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다시 이 회담을 하지만 이번엔 이제 개성을 두고서 공방전을 펼칩니다. 개성을 두고 왜 공방전을 펼쳤냐면 회담을 개성에서 하는데 그럼 개성이 누구 땅이냐?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할 때 물론 그때까지 개성까지 우리가 점령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한은 남한대로 개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주장을 했고 유엔이죠. 그다음에 북한은 하여튼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걸 반드시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유엔이 개성을 양보하게 되고 현재 접촉선을 변경 없이 군사병력에서 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이 휴전 협정은 이제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제 뭐 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일대 합의만 됐고서 이제 나중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 쟁탈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 접촉선을 변경 없이 군사비공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고지쟁탈전이 막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국은 대대적인 공격이 아닌 제한된 공격을 실시를 하게 되죠. 제한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 전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한정된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동 지역이나 사용 수단이나 사용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제한을 가하면서 하는 전쟁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는 제한을 가해가면서 하는 공격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양쪽 모두 유리하기 위해서 고지쟁탈전을 전개를 하는데 이 고지 쟁탈전을 하면서 미8군에서는 벤프리트 중장이 너무 고지쟁탈전이 치열해지니까 대규모 공세를 하겠다는 맹주의 발톱 작전을 수립하지만 리츠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전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지상작전만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공군도 서부전선에서는 유엔군의 화력 때문에 승산이 없을 걸로 알고 상대적으로 약한 중동부 전선에만 집중해서 고지쟁탈들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고지쟁탈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3, 5일 고지로부터 저 금성샛별 전투, 베티고지 전투까지 다 열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3.5.1 고지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데 결국 이 치열한 공방전 끝에 최종적으로 북한이 가져갔어요. 펀치볼 전투는 양구 해안군에 있는 펀치볼인데 지형이 이 펀치, 이 주먹 뭐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같이 생겼다고 해서 유래가 됐는데 여기도 엄청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옵니다. 피능선 전투는 양구 북방 방산면 골방산리하고 동원면 어른리 일대에 있는 능선들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많은 전투가 벌어졌으면 능선이 피로 물들었다고 해서 피해 능선이 붙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단장의 능선 전투는 양국은 이제 피해 능선 앞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육사단이 고지전을 참가해서 거기 참여했던 병사가 하트 브레이크 리치 뭐 해갖고 막 이렇게 외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내장을 끊어낸다고 이런 걸로다가 의역을 하면서 이제 단장의 능선 전투가 되었어요. 저격 능선 전투는 기마 철의 삼각지대 중심에 있었던 건데 42일간 빼앗기는 공방전이 계속됐고 중공군 측에서는 이를 상감령 전투라고 하는 기록으로 자기들이 승리한 기록을 남겼고 국군에서는 저격능선 전투와 이 백마고지 전투를 6.25 전쟁의 2대 격전지로 평가를 하고 있죠. 저격능선은 철원 기마에 있는 아주 높은 거성산 우측의 기마 지역에 돌출된 능선인데 538고지예요. 이러다가 미군이 진격해 갈 때 이 산속으로부터 미군이 저격을 받았다 해서 미군 병사들이 이거를 이제 저격능선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백마고지 전투는 천안평화 서쪽에 있는 395고지인데 이것도 이제 세계 전사에 유례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12차례 공방전을 벌이면서 7번 주인이 바뀌고 구사단은 중공군 13,000여 명을 경멸하는 전과를 거두게 되죠. 이때 이제 이 하도 포를 많이 쏴서 그 포탄 연기가 하얗게 피어 올라가는 것이 말등선 같이 생긴 능선에 오는 연기를 보고 백마 고지라고 부르면서 이때부터 구사단이 백마 부대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 우측에 있는 거는 주요 고지 쟁탈전을 벌인 전투 지역들이고요. 요건 펀치불이고 요건 저격능선, 요건 이제 피해 능선과 단장의 능선 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또 계속 협상을 이어가죠. 피해 능선 전투가 이제 막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능선 전투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 능선 전투에서 한국군 5사단 36년대는 2,700여 명이 손실을 입고 미군 1,700명, 북한군 15,000명이 피해를 입으면서 이제 피로 얼룩진 능선이라고 해서 피해 능선 전투라고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벤프리 장군이 맹조의 발톱 아까 말씀드린 것 유사한 추계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대공세를 하겠다고 하지만 또다시 제한된 지상작전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단장의 능선 전투와 요거 이제 단장의 능선이 이제 이쪽 지역이죠. 단장의 능선 전투와 이 백석산 지구 전투를 벌리면서 이제 이때 전선이 큰 차이 없이 군사 분계선으로 이제 확장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현 접촉선으로 군사 분계선을 한다라고 하는 협정을 해 놓았지만 이제 또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포로 송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북한도 제네바 협약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쉽게 해결될 걸로 판단했지만 포로 협상이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 수용하고 있던 포로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북한이나 그 중공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다음에 자기 나라 정치 제도에 반대하면서 제3국을 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추가해서 또 포로 숫자도 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척이 없었는데 남한에서는 이제 포로 숫자가 워낙 급격하게 증가되니까 전국에 있던 포로들을 다 모아서 거제도로다가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거제도를 뭐 이렇게 임시로 선정하고 수용소를 건설하면서 이들이 인원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난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수용소장을 납치하기까지 하고 결국 새로 후임 수용소장이 와서 포로들과 이런 각서를 쓰고 납치된 포로소장을 구해내죠. 근데 이 유엔군이 포로들을 살상하는 유혈 사태가 있었다. 판문점에서 논의된 결정에 따른다. 포로 송환 문제는 강제 시집자는 없을 것이다. 포로 대피단 조직을 승인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제도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북한군에 들어가서 포로 협상 문제는 얘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각서 문제로다가 포로 협상 문제에서 유엔군은 상당히 불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들 속에서도 계속 본국과 내통하고 있었던 인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빨치산이나 국내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첩보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백마고지 전투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앞서 얘기했듯이 주인이 7번이나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철원 서쪽에서 395고지에서. 그래서 이 백마고지 전투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끝까지 이제 투지를 불살라서 395고지를 결국은 장악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런 전투 외에도 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란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들은 휴전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 휴전 반대 운동을 정부에서도 부추기기도 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 반대하다가 이 반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조건을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라. 그다음에 한국군 증강을 위한 지원을 해라. 소련의 침략 행위로 대비해서 미 해군의 한국 개혁을 봉쇄를 하고 공중 방위를 보장해라. 뭐 이런 조건들을 걸고 미국과 이야기하지만 잘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적인 반공포로를 속박하는 겁니다. 반공포로라고 하는 것은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민원들 중에서 북한이나 중공으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포로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들을 전격적으로 석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휴전 반대하지 마라. 내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줄게. 라고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준다고 하는 그 언약을 받고서 이제 휴전 반대 운동에 대해서 더 이상 데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6.25의 최대 성과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3년 10월 1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억지로 끌어내서 겨우겨우 우리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맺어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반공 포로들 석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외신에서는 이승만의 신의 한 수였다라고 했지만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을 제거하려고까지 했어요. 왜? 자기들이 전쟁을 아이젠하워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전쟁을 계속해서는 안 되고 또 끝내야 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반공 포로들, 이 놔두면 북한, 중국으로 데려가야 될 포로들을 다 석방해버리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이승만을 제거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휴전협정은 돼 있잖아요. 요건 뭐가 이제 이게 이제 뭐예요? 중국군이 피리를 부는 모습이잖아요. 피리. 피리를 삑 부르면 이제 뭐 공격 신호라든가 뭐 진격 신호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고 하니까 사기를 북돋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뭐 그런 저것들이죠. 중공군이 이제 최후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중공군의 최후 공세는 왜 펼쳤느냐? 이 휴전회담이 소강 상태인 상태에서 전쟁 종결을 위한 군사적 전략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에서 한 채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휴전회담의 최대 걸림돌인 포로 문제를 타결하려 했고, 그 다음에 방어선도 땅도 확보하고 정치 심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최후 공세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최종 최후 공세를 준비하는 것을 감지한 유엔군 리츠웨이 사령관이 만주 폭격을 포함해서 전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건의하게 됐고, 아이젠하워도 핵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압박 전략, 그래서 이제 무력 시위가 아닌, 그다음에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한 뭐 이런 압박 선언 등을 통해서 북한군의 최후 공세를 좀 저지하려는 그런 전략을 모색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편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군은 53년 6월 18일까지 26, 27사단이 창설되면서 3개 군단 18개 사단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도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중공군도. 왜냐면 자꾸 얘들도 사단을 증강시키고 병력을 증강시키니까. 하지만 최후적인 제1차 공세를 한번 합니다. 그 공세는 어디냐? 바로 중부전선, 화천 북방
중부전선의 금성 쪽으로 이 북한 쪽으로 이렇게 그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이제 그 철원 금화 저경링선 저 뒤에 이 앞에 열심히 싸우고 앞에까지 이렇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공격 준비하기 위해 180만 명이나 준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많은 대대적인 병력을 통해서 공세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전쟁에서 중공군이 승자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 들끓고 있던 휴전 반대 운동을 잠식시키고 또 북진 주장을 억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심각한 타격을 주면 지들이 알뜨거하고 못된 배들 거 아닙니까? 이런 타격을 주고자 뭐 이렇게 최후 공세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 지역을 선정해서 2차 공세를 또 해왔지만 한국군 2군단을 공격을 해왔지만 유엔의 전폭기 지원으로 다시 전선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제3차 또 그 유엔군이 7월 최종 공세를 또 가죠. 왜 그러냐면은 반공포들이 석방이 돼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또 중단이 돼요. 왜? 북한 중공으로 가야 될 포로가 다 석방이 됐으니까 그 협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차 공세는 6월 공세에서 자기들이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얘들이 갑자기 반공포를 석방해버리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6월 공세가. 그래서 자기들의 그 공세가 공세의 성과가 반공포로다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다시 화천저수지를 공격해라. 화천저수지는 뭡니까? 중국은 2만 명이 수장된대요. 거기가. 여기를 공격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187 공수연대를 일본에서 그 시구에 있던 24사단과 187 공수연대를 갖고 여기 이제 낙하산 타고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막 이제 여기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그 현장에 직결해서 거기서 모아서 이제 부대를 편성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이래 해서 그 유엔에서 또 병력을 집에 넣게 되니까 결국은 큰 성과를 못 보는 거죠. 3차 공세도.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그 인원이 많으니까 이들은 야밤에 또 다시 공격을 합니다. 금성 아까 앞서 돌출된 그 금성 좌우측에서 양익 포위 전술을 구사하면서 하게 되니까 또 테일러 장군이 미8군 사령관 할 수 없이 이제 방어선을 금성 남단으로 이제 철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철수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금성천과 북광선까지 탈환을 하고 금성천 북한까지 이 반격을 시도했지만 미8일군에서 또 공격 중지 명령이 내려서 실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반의 승리. 반격으로 잃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군의 3차 공세에 쭉 밀렸다가 다시 공격을 했지만 반틈 정도 올라갔을 때 작전이 종료되면서 그 접촉선이 휴전선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이러한 그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때까지 중공군은 약 6만 명 정도의 그 사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었죠. 여러분들이 6만 명 얼른 와닿지 않죠. 지금 뭐 사람 한두 명만 죽어도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6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유엔군이 우리 6.25 전투에 참가해서 죽은 것도 총 4만 명이 넘습니다. 휴전협정이 이제 조인이 됩니다.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조인이 되죠.
그래서 휴전협정이 저희 됐다고 하는 걸 휴전, 전쟁을 잠시 쉰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총성은 끝났다. 그러나 전쟁은 ING. 이게 이제 휴전협정이고 이것을 지금 뭘로 바꾼다? 정전협정으로 바꾸겠다고 난리인데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휴전협정을 이제 정전협정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유엔군의 문제나 한미연합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언가를 잘 판단해야 봐야 되는데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역사상으로 볼 때 평화협정이나 평화회담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평화를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잘 살펴볼 때도 그와 같을진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근본 이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면서 여러분들 뭐 지금 아마 축제 기간인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할 텐데 이런 것들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필요한 사람은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토의를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